봅시다. 자, 기압이 무슨 뜻이야? 공기의 압력. 그치? 그럼 우리가 지금 땅바닥에 이렇게 서 있어. 그럼 우리 머리 꼭대기로 지구가 끝나는 곳, 지구가 끝나는, 즉 공기가 끝나는 곳까지 공기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 있는 공기 분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막 돌아다녀.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나를 지금 치는 중이야? 그럼 내가, 자, 여기 있는 기압은 공기가 나한테 가해지는 압력은 내 머리 꼭대기에 있는 이 기체들을 지구가 잡아 당겨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꾸만 아래로 누우고 싶어지는 것도 맞아.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기압 당연히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땅바닥에 있을 때랑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랑 나를 누르는 공기의 양은 언제가 더 많아야 돼. 딱 그림만 봐도 여기 있을 때 나를 누르는 공기가 훨씬 많겠지. 그래서 높이가 높아지면 기압은 낮아진다라고 말을 할 거야. 근데 공기가 이렇게만 누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기압이 나한테 이렇게만 작용을 하잖아? 그럼 나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근데 사람은 어때? 기본. 어느 정도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건 기압이 온 사방에서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얘가 유지가 되는 거야. 만약에 우주인들이 자, 우주에 나갔는데 우주복을 벗었어. 헬멧을 벗었다. 어떻게 되게? 터져서 죽어요. 자, 우리 몸 안쪽은요 똑같이 바깥하고 똑같이 일기압이야. 안쪽 바깥쪽이 일기압으로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누르는 압력, 내 몸 안에서 나타나는 압력이 같으니까 내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 근데 우주에 나가서 이걸 벗었어. 여기 공기 있어? 없지? 그 나는 압력이 일기압으로 있는 사람인데 여기는 없어. 그럼 이 압력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밀어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압력이라고 하는 건 이 상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압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어디다? 위에서 아래다? 온사방이다. 이거는 기본 당연히 있는 거 맞고 여기 있는 기체 분자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통과하기 때문에 압력이라고 기압이라고 하는 건 사방에서 작용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이 기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얼마나 되는지 그 크기를 처음으로 잰 사람이 있어. 자, 기압은 사방에서 작용을 합니다와 함께 자, 이 기압을 잰 사람 이름이 토리첼리라고 하는 분이야. 이분이 한 실험이 되게 중요해요. 뭐랬냐면 자, 원소 기호로 이거 누구게요? 요거 수은이야. 금속이게 비금속이게? 얘 금속이거든? 다른 금속이 다 고체일 때 유일하게 얘만 액체 상태인 금속이야. 그럼 금속이니까 물보다 무겁게 가볍게 되게 무거워. 묵직해. 자, 이거를 이만한 통에다가 액체 상태 수은을 이렇게 어느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이걸 할 거야. 전체 길이가 1m가 되는 통에다가 이만한 커다란 시험관에다 수은을 가득 부은 다음에 여기다 엎었어. 그럼 보세요. 이렇게 엎었더니 전체가 1m였잖아. 수은이 서서히 밀려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언제 멈췄냐면 요 수면으로부터 76cm가 되는 곳에서 쭉 내려오다가 멈췄어. 더 이상 안 내려오더래. 자, 우리가 힘이라는 거 배웠지. 우리가 힘이요. 자, 여기에 나무에 사과가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사과가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 그럼 얘한테 들어가는 R자 힘이 있다 없다? 없다였지. 그렇다고 얘한테 들어가는 힘의 종류가 한 개도 없어요? 얘 누가 당겼어? 지구가 잡아 당기는 중인데 왜 안 떨어져? 요 꽁다리가 내려가지 말라고 버텨주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힘이 합쳐서 빵이 된 거야. 자, 그럼 여기 비슷한 상황인 거야. 이 친구가 처음에 여기까지 수은이 가득 있었을 때는 밀려 내려왔는데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건 바닥에서 누가 당기는 거야? 왜 내려와?
지구가 당기는 거야. 그래서 내려와. 근데 왜 여기서 멈췄을까요? 힘이 안 작용해? 중력이 갑자기 없어져? 아니지. 지구는 계속 당기고 있는 중이야. 근데 지구가 당기는 반대 방향으로 뭔가가 작용을 하니까 얘가 멈춘 거야. 됐어요? 여기 볼게요. 지금 책 안 봤는데 여기 보세요. 그래서 뭐라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수은을 지구가 잡아당깁니다. 지구가 이렇게 잡아당겨. 근데 누군가가 반대쪽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밀었으니까 얘가 못 내려오는 거지. 자, 그 미는 힘이 이거야. 밖에 있는 공기가 여기 있는 수은을 밀어. 그럼 여기서 양쪽에서 이렇게 밀었으니까 안쪽에 있는 수은이 갈 데가 없잖아. 그럼 어디로 가? 이쪽으로 올라가고 싶어져. 이렇게 미는 바람에 여기 있는 수은은 이쪽으로 밀려 올라가고 싶어져.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구는 이 수은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이지. 근데 밖에 있는 공기가 미는 바람에 밀려서 여기 있는 수은은 이쪽으로 올려가고 싶어 하지. 근데 이 두 힘이 같으면 어떻게? 얘가 더 이상 내려오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이대로 멈추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얘가 여기서 딱 멈춘 순간 토리첼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76cm의 수은을 잡아당기는 중력이 잡아당겨서 나타나는 압력과 여기 나타내는 압력과 공기가 내려오지 말라고 이렇게 눌러주는 압력이 결국 같아서 이 노란색 압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이 공기가 누르는 압력과 이거와 중력이 나타내는 압력이 같아서 결국 멈췄구나. 그러니까 지금 76cm의 수은에 작용하는 압력은 곧 공기, 대기압, 1기압이 나타내는 압력과 같을 거야 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1기압이야.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서 측정을 한 실험이고요. 1기압이야 라는 말은 수은 기둥 76cm가 누를 때 여기 압력과 같은 거야 라는 걸 이제 정해서 외울 거예요. 됐어요? 네. 수중 안에 수은이 가득 차 있는 여기도 수은이 있어요. 근데 그 유리관은 수은을 안 넣어놓고 그냥 수은을 아니 여기 유리관에 1m짜리 수은 가득 넣은 다음에 엎은 거야. 그러니까 수중에도 수은이 있고 유리관에도 수조가 있는 상태에서 엎은 거예요? 다 수은이 있어야 돼. 그래서 평평한 수은을 기준으로 76cm 기둥이 서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될 때. 그럼 우리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76cm는 몇 밀리미터예요? 1cm가 몇 밀리미터예요? 자의 눈금 있지? 10. 그럼 76cm는 760mm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760mm의 수은, 76cm의 수은 이렇게 둘 다 표현할 거예요. 여기 토리첼리 실험이야. 근데 얘들아 하나만 더. 압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압력은 이렇게 계산해요. 누군가가 눌러봐 여기를. 자, 샤프가 있어. 평평한 쪽이 있고 뾰족한 쪽이 있지. 그럼 내가 양쪽에 손을 똑같이 대고 서로 마주보고 눌러볼까? 어디가 더 아프게? 뾰족한 쪽이. 그럼 마주보고 눌렀기 때문에 얘가 얘를 누르는 힘이나 얘가 얘를 누르는 힘은 같아요. 똑같은 힘으로 누르고 있는데 아파. 이렇게 눌렀더니 이쪽 손이 더 아파. 그럼 힘은 같은데 힘이 가해지는 면적이 조그마니까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지. 이때 얘가 받은 압력이 크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압력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가해주는 힘을 면적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힘을 줘도 면적이 넓을 때보다 좁을 때 압력이 크게 느껴진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저기 바짝 차리고 가야 돼. 여기 한 번만 할 거야. 자, 그래서 저기서도 보면 수은 기둥이 이만큼이 있었지. 그러면 이만큼의 수은을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이 있어. 이 힘을 얘가 닿는 요 면적으로 나눈 게 압력인 거야. 돼요? 그럼 봐봐. 이번엔
저 기둥을 얇은 걸로 바꿔볼게요. 반토막으로 바꿨어. 그러면 얘가 반토막이 났으니까 여기 들어있는 수은의 양은 어때? 반밖에 없겠지. 그치? 그러면 얘를 잡아당기는 중력, 얘가 누르는 힘보다 수은이 반밖에 없으니까 반쪽짜리 수은이 누르는 힘은 누가 더 클까? 자, 힘으로 보면 수은 기둥이 하나, 두 가닥이 누르는 거고 여기는 수은 기둥 한 가닥이 누르는 거잖아. 그럼 누가 더 세게 누르는 거야? 한 가닥이 누를 때, 두 가닥이 누를 때. 두 가닥이 누를 때 힘이 센 거 맞아. 힘이 두 배가 셌어. 대신 여기 닿는 면적도 어떻겠니? 두 배 넓지? 그러니까 힘이 두 배가 센 대신에 면적도 두 배가 넓어. 그러니까 힘은 반인데 면적도 반이야. 계산하면 어떻게? 똑같아. 그래서 이 기둥의 넓이는 좁든 넓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그림 보세요. 책에 있는 기본 그림 기압을 측정해서 여기에 76cm 돼서 멈췄을 때 일기압이라고 부릅니다 돼 있고 옆에 그 조그만 동그라미 그림에 하나는 수은 기둥이 누워있지, 하나는 수은 기둥이 좀 굵어진 거야. 하지만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굵든 가늘든 어떻다고 압력은 똑같다고. 그럼 누워있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기둥을 눕혔어. 이렇게. 그러면 자, 눕혔지만 높이는 다 76cm가 되는 곳까지 이렇게 와서 수은이 멈출 거거든? 누워있어도. 그럼 봐. 얘가 직선으로 서 있을 때랑 대각선으로 누워 있을 때랑 여기 들어가는 수은의 양은 언제가 더 많아요? 직선일 때, 대각선일 때 누가 더 길어? 직선.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인 거랑 대각선인 거랑 길이로 따지면 누가 길어야 돼? 그냥 봐도 대각선이 길지 않아? 이거 훨씬 길지 않니? 대각선이 길어. 이 말은 대각선으로 누워있을 때 여기 들어가는 수은의 양이 좀 더 많은 거야. 그럼 뭐야? 수은의 양이 많이 들어있으면 누르는 힘도 크지 않겠니? 커야 돼. 다시 당연히 커야 돼. 똑바로 서 있을 때보다 대각선으로 누워있는 애가 수은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누르는 힘도 큰 거 맞는데 대신 똑바로 서 있을 때보다 대각선일 때 면적도 더 넓어. 그러니까 결국 힘을 면적으로 나누면 압력은 계속 똑같아. 그러니까 거기 그림처럼 요 모양이든지 더 굵든지 더 가늘든지 누워있든지 다 상관없이 뭐만 똑같으면 그리웠어. 여기서부터 똑같이 76cm가 되는 곳이기만 하다면 누워있든 더 가늘든 굵든 상관없이 압력은 다 일기압으로 같아요. 76cm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이미 알겠어요? 이게 토리첼리 첫 번째 실험이에요. 그러면 이거 됐어요. 그럼 81조 좀 이따 풀어볼게요. 한 장 넘어가 봅시다. 이거 혹시 아까 볼펜 누구 거지? 없어? 이건가? 이렇게 됐으면 자, 그래서 이제 일기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 앞으로 일기압을 몇 개를 더 배울 거예요. 자, 방금 일기압을 수은 기둥으로 따지면 76cm의 수은이야 라고도 말했고 760mm의 수은이야 라고도 말을 했고, 자 이거를 다른 단위로 이제 우리 날씨를 배울 거니까 일기예보 같은 거 보면 요즘은 일기예보 하면 이렇게 기상캐스터 나와가지고 옆에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잖아. 구름 그림 뭐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잖아. 되게 오래전인데 내가 되게 어린 시절이었을 때 그때는 일기예보를 해주는 그 아저씨가 계셨어. 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생방송에서 일기예보를 하는데 매직을 들고 나와서 다 그려줬다. 완전 옛날이지.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니까 벌써 몇 년 전? 40년 됐다. 나이가 얼마나 먹었네. 40년 전에는 진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캐스터 아저씨가 나와. 그러면 여기에 우리나라 지도가 있는 이렇게 그림판을 갖다 줘. 우리나라 지도 그림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이런 거 있겠지. 여기다 매직을 딱 들고 그려주는데, 자, 이런 걸 그려줘. 고기야. 이런 거 막 그려주고, 여기 저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선들을 막 그려줬었어. 우리 집에 가서 여쭤봐라. 엄마 아빠 아실걸? 아닌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 모르실 수도 있나? 엄마 아빠 연세 어떻게 되셔? 83? 비슷해? 그 정도 되셔? 모르실지도 모르겠다. 한번 가서 여쭤봐. 아시는지. 아무튼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뭐가 써 있었냐면 요런데, 그러니까 이 기압을 얘기해 줄 때 이런 얘기를 했어. 이런 걸 그려주면서 헥토파스칼, 오늘의 압력은 얼마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자, 이거는 날씨를 말할 때 기압을 공용으로 표현해 주기로 한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1기압이 얼마야? 그러면 1013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위를 하나로 말을 할 거예요. 이게 딱 1기압이야. 그러면 지금 만약에 1000 헥토파스칼인 곳이 있어. 그럼 1기압보다 높다 낮다? 1000인 동네는 맞다. 이거보다 낮은 거니까 이 동네는 1기압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1013을 하나 더 해줄게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를 물기둥으로 바꾸잖아? 자, 내가 물 위에 떠서 수영을 하다가 물속으로 잠수를 했어요. 10m를 내려갔어. 자, 해녀들이 잠수를 하면 저 아래 숨잡고 쭉 들어갔다 나오면 귀 아파지고 막 멍멍해지고 하거든. 여기 잠수를 해서 들어가면, 자, 지금 여기 물 표면은 압력이 몇 기압이어야 돼요? 기본 세팅이 다 1기압이야. 그치? 여기가 1기압이었는데 10m 잠수를 하잖아? 그러면 1기압이 추가가 돼. 그래서 2기압으로 느껴져. 만약에 10m를 또 잠수하면 어떻게 되게? 1기압 또 추가가 돼서 3기압이 되는 거야. 그럼 물로 따지면 물은 몇 미터마다 1기압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10m. 이 정도.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고, 얘는 안 나올 수도 있으나 이거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뒤에 보면 1기압 표시 있죠? 됐지? 거기 표시 전체에다가 별표 해놓으세요. 1기압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됐으면, 오케이. 그러면 자, 행사장에서 헬륨 풍선을 하나 날렸습니다. 헬륨은 되게 가볍기 때문에 손 놓치는 순간 날아가거든.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하늘로 멀리 멀리 날아가면 저 꼭대기에서 어떻게 되게? 터져요. 왜 터질까? 풍선을 눌러서 터질까? 우리가 여기서 풍선을 터뜨리는 방법은 얘를 누르는 거지. 그럼 누르면 왜 터져?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모일 거니까 여기에 어딘가가 이렇게 삐져나가서 여기가 얇아져서 터지는 거야. 자, 하늘로 올라간 풍선은 여기가 1기압이야. 그럼 안쪽도 1기압으로 시작을 했을 거야. 근데 얘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산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주변의 압력이 이만큼 낮아졌어. 반이 되었어. 공기 없으면 압력 낮아지는 거 맞아요? 공기가 부딪혀서 압력이 생기니까. 그러면 얘가 1기압이었는데 주변이 낮아지니까 나도 주변처럼 0.5기압이 되려고 계속 멀어질 거야. 그러니까 풍선이 확대가 되다 못 버티면 결국 터지는 거예요.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하나 더. 자, 우리가 집에서 물을 끓일 거야. 여기 냄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물을 끓일 거야. 온도계를 꽂았습니다. 물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어요. 자, 물이 여기서 100도에서 끓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물 분자가 빠져나갈 거야. 근데 나오지 말라고
여기 있는 공기들이 막 밀어. 1기압으로 미는 중이야. 그럼 얘가 빠져나가려면 여기 있는 1기압을 이겨야 나가는 거지. 오케이. 그게 100도야. 이 정도 온도는 돼야 내가 이 에너지를 갖고 밀고 나갈 수 있어. 근데 산꼭대기 올라갔어. 산꼭대기 올라가면 압력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그래서 예전에 그 월드컵 하는데 어느 나라였더라? 약간 고산지대였던 나라 있었어. 어디야? 나는 월드 그래 나라 이름 잘 모르겠어. 있어. 아무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대가 좀 높은 고산지대에 있는 나라였거든. 그럼 여기서 1기압에서 숨 쉬면서 연습했던 선수들이요. 고지대로 올라가잖아. 산소가 부족해. 그럼 조금만 뛰어도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가서 거기에 적응해야 돼. 자, 그러면 이 고도가 높아지면 주변 압력이 이딴 식으로 낮아질 겁니다. 그럼 물을 끓일 거야, 가서. 그러면 이 물이 끓어서 나가고 싶은데 여기서 누르는 공기가 아까의 반밖에 없잖아. 그럼 끓어서 나가는 게 쉬워, 어려워? 쉬워요. 좀 더 쉬워지지 않겠니? 그럼 뭐야, 나 나가기 쉬워졌네. 온도가 100도가 되지 않아도 끓어서 나갈 수 있어요. 한 70도 되면 막 나갈 수 있어. 근데 내가 눈으로 보잖아. 보글보글 끓는 건 여기서나 내 눈으로 똑같아. 온도계에 꽂아보니 알겠는 거지. 그래서 압력은 이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고산지대 올라가면 압력은 낮아집니다를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넘어가자. 자, 이제 바람 갈게요. 자, 바람이 붑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고기압, 저기압 이런 단어를 볼 거야. 높을 고, 낮을 저. 자, 동네가 있어. 요 동네가 고기압이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주변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딴 데에 비해서 여기에 공기가 조금 더 모여있어. 이런 말이야. 그럼 여기가 저기압이야. 그런 말을. 내 주변에 비하면 저기 공기가 모여있는데 여기는 별로 없어. 이게 저기압이야. 자, 고기압은 1기압보다 높으면 고기압이다. OX. 내가 방금 고기압 뭐라 그랬지? 여기서 고기압 설명할 때 내가 숫자 말한 적 있어 없어? 없어. 뭐라고 설명했어? 주변보다 좀 많으면 그렇지. 그럼 고기압인 거야. 주변보다 낮으면 저기압인 거야. 1기압 기준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야. 자, 내 주변에 꼬마들이 많으면 나는 키가 큰 거지. 근데 내 주변에 이만한 사람들이 많으면 나는 작은 거잖아. 이게 고기압과 저기압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주변보다 압력이 좀 높아, 주변보다 압력이 좀 낮아. 그럼 압력이 낮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거기 내 머리 위에 공기가 좀 적어.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적어. 가벼운 거야. 공기가 좀 적어서 가벼우니까 가벼운 애들이 자꾸 위로 올라가고 싶어해. 반면에 이쪽은 딴 데보다 공기가 좀 많아. 무거워. 그래서 자꾸 내려오고 싶어해. 이게 고기압인 거야. 돼요? 그럼 봐. 공기들이 막 내려왔잖아. 그럼 이렇게 내려온 애들이 땅바닥에 도착했어. 그럼 땅바닥에 부딪혔으니까 퍼져서 나가겠지. 그치? 퍼져서 나갈 건데 퍼져 나가는 모양이 어떤 식이냐면 자, 땅바닥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럼 땅바닥에 도착했을 때 퍼져 나가는 모양이 이런 화살표로 퍼져 나갈 거야. 그럼 얘는 내려와서 이렇게 나가는 모양새인 거야. 그래서 나가는 화살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는 난 가만히 있는데 저 동네에서 바람이 이쪽으로 와. 원자번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일로 오겠지. 나한테 왔네. 그래서 저기압은요, 주변에서 모여든 공기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고기압에서 나가는 방향과 저기압에서 나가는 방향과 이 물결 무늬가 똑같아요. 물결 무늬 하나 외울게요. 이렇게 외울게요. 근데 저기압은 모이는 곳이잖아.
그럼 들어오는 화살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요 그림 손으로 그려서 외우세요. 나가는 모양 이렇게. 빨리 홍게 그려, 빨리 3번씩 그려. 익숙해져야 돼. 홍게도 그리고 책에도 그리고. 근데 네. 여기 고기야 그 책에서 왜? 고기압이 빨간색이요? 아니요, 거기 저기압이 빨간색이에요. 올라가는 그림이, 그러니까 상승 올라간다는 게 저기압이야. 책이랑 나랑 이거 바뀌어서 그래. 책에는 왼쪽이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고하고 저를 쓰고 여기다 쓰지 말고 저 쓰시고 물결무늬 외운 다음에 화살표 방향. 고는 내려왔으니까 나가요. 저는 가운데로 몰렸으니까 올라가요. 그림 외울 수 있겠어요? 됐어? 자, 이거를 그럼 말로 써볼게요. 요 친구는 나가는 거지. 자, 고기압 중심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간다 라고 표현할 거야. 얘는 불어 들어온다 라고 표현할 거야. 누가 시계 방향일까요? 시계바늘 돌아가는 방향이 어느 쪽일까요? 고기야. 그치? 얘는 이렇게 도니까 이게 시계 방향이지.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계 반시계를 먼저 외우지 말고 그림을 기억하세요. 됐어요? 자, 시간 주게 그림 다시 그려봐. 민정이 그림 그리세요. 아스팔트인 동네가 있고 숲인 곳이 있어. 그럼 아스팔트랑 나무가 많은 숲이랑 똑같이 햇빛 받으면 어디가 더 뜨겁게요? 아스팔트가 훨씬 뜨거워. 그럼 여기가 아스팔트인 동네면 막 가열되잖아. 땅바닥이 뜨거우니까 공기도 금방 뜨거워져서 이 공기가 상승하는 거야. 그래서 아스팔트 있는 곳은 주로 상승을 많이 하고 숲이 있는 곳은 하강을 더 많이 하고, 그럼 바람은 숲에서 이쪽으로 불 거고. 됐어요? 자, 가열에서 그러니까 상승하는 원리는 몇 가지 더 있는데 제일 큰 게 가열됐을 때, 불균등하게 가열됐을 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둘 중에 우리 앞에서 구름 만드는 게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어. 그치? 얘들아, 구름 만드는 원리가 뭐였어요? 땅에 있던 공기가 뭐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원리로 상승을 해요. 그렇지. 얘가 상승을 하면 주변 압력이 낮아지니까 이 공기 사이즈 커져요, 작아져요? 이 공기, 예를 들어 아까 그 풍선이라고 생각해봐. 풍선이 있는데 얘가 하늘로 올라가. 주변이 압력이 낮잖아. 그럼 풍선 사이즈 어떻게 돼? 커지지. 그러다 터진다 그랬지. 그 공기 똑같아. 이 공기가 상승하면 주변 압력이 낮고 상대적으로 얘가 압력이 높은 채로 올라왔기 때문에 주변 압력에 맞춰서 부피가 팽창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단열 팽창이라고 배웠어. 열이 들어와서 커지는 게 아니라 열은 안 들어왔지만 내가 커졌어요. 이렇게 커지잖아. 그럼 이렇게 바글바글 모여있던 애들이 먼 곳으로 퍼지면, 자, 예를 들어 이제 막 쌀쌀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추울 때는요, 모여있어야 따뜻해, 흩어져 있어야 따뜻해? 그렇지. 모이면 따뜻해. 흩어지면 추워지지. 근데 얘네가 지금 어땠어? 모여있다가 흩어졌잖아. 추워져, 더워져? 추워져. 단열 팽창을 하면 기온이 내려가. 기온이 내려가서 이슬점까지 내려가면 수증기가 모여서 이슬이 맺혀요 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어.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올라가서 기온을 하강해서 이슬점이 되면 이슬이 맺혀서 구름을 만드는 겁니다.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건 공기가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돼. 그럼 고기압 중심, 저기압 중심 어디서 구름이 만들어져요? 저기압인 거야. 그래서 날씨가 저기압인 날 흐리고 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원리 되겠어? 연결할 수 있겠어? 구름 상승 원리를 묻지는 않겠지. 이제는 끝났으니까 대신 저기압 중심에서 만들겠구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84쪽에 그 해류풍, 계절풍 그림 하나만 더 볼게요. 오늘 거기까지 하자. 응. 내가 저기하고 있는 거가 네. 공기가 대류 때문에 상승해가지고 저기 그치. 이 가열된 지표면 때문에 공기도 가열이 금방 돼서 가벼워져서 상승한다. 그래서 저기 네. 그 동네 전기압이에요. 자. 풍력풍. 이 단어를 볼게. 해풍, 육풍. 얘들아, 남서풍, 북풍. 그러면 서풍이라고 해볼까? 서쪽에서 부는 바람일까요? 서쪽으로 부는 바람일까요? 서쪽에서 바람은 항상 시작된 곳 이름 붙이는 거야. 그럼 이건 서쪽에서 부는 바람인 거야. 자, 그럼 해풍은 뭘까요? 바다에 그치? 바다에서 부는 바람인 거야. 시작된 곳. 그럼 봐. 낮에 내가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바닷가에 가서 놀고 있었어요. 자, 물놀이를 하려고 봤더니 모래사장을 딱 밟았는데 어머 뜨거워 죽을 것 같아. 모래사장 되게 뜨거운데 막상 물에 들어가면 그렇게 안 뜨거워 나지, 그치? 해봤지 한 번쯤? 똑같이 햇빛을 받아도 물보다 모래가 먼저 뜨거워져요. 자, 물보다 모래가 먼저 뜨거워지면 여기 공기 누가 더 상승을 잘 할까요? 뭐 두 개 중에 가열된 놈이 뭐 했어? 상승 그치? 가열되면 뜨거운 공기가 가벼워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햇빛이 비치면 모래가 먼저 뜨거워져. 오케이. 여기 있는 공기가 먼저 뜨거워지고 여기가 상승할 거야. 여기가 저기압 되겠지. 그러면 반대로 이쪽이. 자, 여기 공기가 상승해서 위로 가버렸네. 자리가 비었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은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 거야. 이렇게 불어서 올 거야. 그러니까 낮에는 바다에서 오는 바람. 해풍이야, 유풍이야? 해풍 바다에서 오는 바람, 해풍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낮이야. 밤이 되잖아. 밤이 됐어. 이제 식을 거지. 모래하고 물 중에 얘가 빨리 뜨거워졌어? 천천히 뜨거워졌어? 빨리 뜨거워진 애는 빨리 식어. 얘는 뚝배기 같은 거야.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식어. 그럼 밤 되면 모래랑 물 중에 누가 더 상대적으로 더 차가워지는 거야? 모래가. 그럼 얘가 더 차가워질 거니까 얘가 아직은 더 따뜻한 상황인 거네? 그럼 이번에는 여기 있는 공기가 상승할 거예요. 그럼 여기가 자리가 비었으니까 어떻게 해? 빈자리로 육지에서 바람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유풍이 불어. 예전에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바닷가에 여자 이렇게 머리 긴 여자애를 세워놔. 그래놓고 얘가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그리고 낮인지 밤인지 안 줘. 자, 여자의 머리카락이 뒤로 이렇게 흩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낮이야 밤이야 이런 거 물어본다? 이게 재밌는 문제인 거 맞지? 그 머리가 이렇게 뒤로 흩날린다는 건 뭐야? 바다에서 바람이 이렇게 오는 중인 거잖아. 아, 해풍이 불고 있네? 그러니까 낮이네. 또는 여기는 낮이야 이렇게 주고 이 그림에서 잘못된 걸 찾아서 쓰시오. 이것도 있었어. 그럼 낮에 해풍이 이렇게 불 거니까 아니 이 그림이 잘못된 건 여기 잘못된 게 없지. 머리카락 이렇게 그림 주고 잘못된 걸 찾아 쓰시오. 되게 재밌지 않겠니? 이런 문제 나오면?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치? 이게 해풍, 유풍이야. 이거를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이제 계절로 갑니다. 여름하고 겨울로. 그러면 대륙이고 바다잖아. 자, 여름이야. 그럼 여름 내내 대체로 뜨거우면 육지하고 바다 중에 주로 어디가 더 많이 뜨거운 편인 거야? 육지가. 그럼 육지 공기가 먼저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육지 공기가 상승하겠죠? 그럼 이 비어있는 자리로 바람이 바다에서 오는 거야. 돼요? 그러면 자, 얘는 해풍, 육풍으로 말하지 않고 동서남북으로 말할 거야. 요쪽 뭐예요? 동해지, 동쪽.
여기가 남쪽. 그럼 여기서 분 바람이 이렇게 갔으니까 이 바람 뭐라 그래야 돼요? 남동. 남동풍. 그래서 여름에는 남동풍이 불어요. 그럼 반대로 겨울엔 어떻게 불겠어? 북서. 그렇지. 반대로 이번엔 여기서 이렇게 불 거잖아. 겨울에는 이렇게 불 거야. 삼국지 읽어봤니? 아니면 그 왜 어렸을 때 위인전 읽으면 막 을지문덕, 광개토대역 이런 거 할 때 여기에서 맨날 중국이랑 싸웠잖아. 그때 날씨를 잘 읽는 전략가들은요 뭘 했냐면 오늘 내가 불공격을 할 거야. 저쪽 적진을 불바다로 만들 거야. 그러면 자 몇 월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때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바뀔 거니까 그때 불공격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게 나온다고요. 자 내가 여기다 불공격을 하고 싶어. 겨울에 하면 돼? 안 돼요. 일로 날라오겠지. 여름에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계략이 필요했던 거지. 그게 아무 데서나 나오는 전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해륙풍, 낮과 밤은 해륙풍, 좀 계절로 확대하면 남동풍, 북서풍. 똑같은 거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다음 주 숙제 해갖고 올게요.